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만난 지 얼마 안 되어 자신이 큰 불행을 겪었거나 지독하게 운이 나쁘거나 박해를 받은 적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을 자극해 연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해온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인지를 어필하려 들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팔자가 얼마나 싸나웠으며 나쁜 사람을 만나 얼마나 인생이 꼬였는지,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다른 누군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 때문에 지독히도 힘든 인생이 되었다고 말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말들을 듣고 나면 당신에게는 그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동정심이 생깁니다. 선량하기 짝이 없는 에코이스트들은 측은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어서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되죠. 저 불쌍한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팔자가 기구하구나. 저 힘없는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으니 누가 구해줘야만 하는구나.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나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순간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함정에 빠져들고 마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일단 나르시시스트를 향해 동정심이 생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당신은 이제부터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법한 말은 감히 꺼내지 못하게 되죠. 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당신의 상식이나 자기 존중마저 양보하는 일까지 생기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당신이 점점 그 사람의 감정을 살피고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머릿속에서는 서열 관계가 완전히 정립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든 다 하고 싶은 무슨 행동이든 마음대로 다 하는 사람, 서열상 위쪽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당신은 늘 윗사람의 심기를 살피는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당신도 모르는 사이 당신은 어느새 수직적 관계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 탓을 해대는 선에서 끝나겠지만 이렇게 수직적인 서열이 정립돼 버리고 당신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면서 당신은 이제 그 사람 앞에서 만만한 타겟으로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으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내 나르시시스트는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만 있다고 주장할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났으며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당신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죠.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졸지의 가해자로 취급당하게 돼요. 그 사람 입에서는 결코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늘 남들이 잘못한 거고 특히 당신이 제일 잘못했다고 할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의 입에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거잖아 라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는 당신이 임종을 앞둔 친정 아버지를 돌보느라 자기에게 소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저지른 불륜도 이리하여 당신 탓이 됩니다. 당신이 심기를 건드리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고 당신이 잘못된 타이밍에 말을 꺼냈기 때문에 자신이 화가 난 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든 사람, 자기가 그런 행동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주장해요. 에코이스트들은 이 말을 너무도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내가 제대로 행동하면 저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내 탓이야 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동에 책임이 있지만 자신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간파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미숙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면서도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가 위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인간관계 전문 심리학자 자크 살로메는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불행의 쾌감을 포기하는 것이리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는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 행복에 전혀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행한 채로 살면 질투를 사지 않으면서 배려와 돌봄을 누릴 수 있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부러 음울하고 어둡고 미움이 많고 산통 깨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겠답시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삶의 기쁨을 일부러 짓밟고 상대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것이 당신을 위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자신처럼 불행한 채로 살기를 바라죠. 여기에 나르시시스트의 정신 연령도 한몫합니다. 몸만 컸지 정신적으로는 그저 코 흘리게 어린애에 불과한 이들은 어린아이 특유의 마법적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우기기만 하면 그게 진실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마법적 사고방식 말이에요. 끝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면 자기 말이 진실이 된다고 믿는 겁니다. 마치 울고 떼쓰는 어린아이 앞에서 지친 어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네 뜻대로 하자라고 해주는 그런 식의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이 피해자이며 당신이 가해자임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큰 소리를 치면 큰 소리를 치는 만큼 자기 말이 진실이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를 써도 굽히지 않는 어른이 있으면 아이는 결국 순순히 어른 말을 듣게 되는 법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의 전능 환상을 더 이상 만족시켜주지 않아야 해요. 물론 수능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고 단호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점점 더 자주 분노 발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좋은 신호라고 봐야 해요. 그 사람의 분노 발작을 당신의 자기 주장이 발전했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합니다. 단호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차분하게 말없이 바라보며 그레이락을 시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경멸 반, 연민 반이 섞인 눈빛, 말하자면 에라이 화상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냐? 라는 눈빛을 던지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물벼락이라도 맞은 듯 흠칫하고 그 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화낼까봐 웃으면서 비위를 맞추는 식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미안하다 라는 식으로 사과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거짓된 행동으로밖에 살 수 없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비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나 자신이 그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로우며 의로운 사람인지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픔이 있어도 크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는 성숙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에요. 이렇게 성숙한 자세로 삶을 살아온 나 스스로를 지지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극적으로 과장하고 우는 소리를 내며 타인에게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긴 적이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숙하고 무책임하고 거짓말하고 자가당착에 빠지고 기만을 일삼는 미성숙한 짓을 하는 이 나르시시스트의 피해자 행세를 잘 분간하셔서 부디 이제부터는 절대 휘둘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